네, 이제 3시 5분이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가 바뀌는 바람에 좀 많이들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간이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 오후 3시인데,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7월 1일, 스페인 귀향을 앞두고 있어서 일정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조금 좀 들어오기 어려운 시간인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퇴근 시간이나 좀 그럴 때 라이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로 라이브를 좀 잡아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보스턴에 다녀왔어요.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에서 협상과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인사이트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수업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알게 되었던 대사님의 링크드인에서 그분이 이 수업을 이제 소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수업을 신청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보고 저도 바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 수업은 4일짜리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4일 동안 한 8시간 정도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됐고 전 세계에서 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50% 정도가 해외 사람이었어요. 직업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뭐 검사 친구도 있었고 변호사들도 많았고 뭐 구글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IT 매니저도 있었고 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일 동안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AI 시대잖아요. 제 AI 시대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 툴 관련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라는 이 키워드에 맞는 공부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대면 미팅,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한 스킬들이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스킬들이 뭐냐 하면은 대화 능력, 언어 능력, 협상 스킬, 설득 능력, 심리학 같은 이런 공부들이 아직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경쟁자인 해외 전문가들은 단순히 AI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프트 스킬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협상이라는 스킬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킬들이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발 하라리 작가님이 우리나라에 내한하셨잖아요. 그때 그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직업과 그리고 몸으로 하는 직업을 세 가지 직업을 가져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AI만 의존하거나 또는 머리로만 하는 직업만 선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필요한 스킬들이 아직도 이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AI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다양한 외국어도 기본적으로 3-4개씩 하고 있고 자기의 전문 분야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런 협상 수업이나 뭐 설득 수업,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너무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상 수업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웠어요. 기본적으로 뭐 가격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감정에 관한 부분도 배웠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배웠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6명 이상의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를 했을 때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격 내고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협상을 하실 때는 가격 내고를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격 내고를 하실 때는 많이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먼저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가격을 얘기하는 걸 들어야 하는 건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하버드 교수님께서는 가격 협상에서는 가격을 먼저 얘기하라고 많이들 조언해 주세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버젯을 갖고 있는지, 상대방의 예산이 감이 올 때 그때 먼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이제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먼저 앵커링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 협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가격을 제시하면은 그 중간 정도에서 가격이 아마 협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 협상을 하다 보면은 나는 높게 부르고 상대방은 낮게 부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그럴 때는 지금
당신은 나는 높게 부르고 있고 당신은 낮게 부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게 뭔지 우리의 공통 이익이 뭔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높고 낮은 그런 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통 이익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 가격 협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665밀리언짜리 매각이다. 그러면은 그냥 가격만 던지시면 안 돼요. 가격만 던지시면 안 되고 그 가격을 굉장히 브레이크다운을 하셔가지고 저스티파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65밀리언짜리 매각이다. 그러면은 뭐 에비타 곱하기 12가 이제 그 가격이고 첫 번째 가격이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뭐 IT 특허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뭐 매니지먼트 팀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항상 그러니까 저스티파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 협상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 협상 말고 이제 또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가격을 협상할 때는 가격만 협상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거를 같이 협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데드라인이든 일정이든 또는 지급 방법이든 처음에 지급을 더 많이 할 건지 나중에 지급을 더 많이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협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서비스는 뭐 얼마 동안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할 건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협상을 하셔야지 가격 협상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격만 협상하시면 안 되고 가격 외에도 다양한 걸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수업에서 세션이 8개였어요. 교수님이 8분이 이제 4일 동안 가르쳤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감정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팩트 내고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는 팩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했던 이제 그 롤플레이 중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팩트 위주로 듣는 연습이 있고 그 감정 위주로 듣는 연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팩트 위주로 듣는 것과 감정 위주로 듣는 거는 상대방을 대할 때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감정은 굉장히 많아요. 감정은 거의 뭐 수십 개가 되는 감정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의 그 수십 개의 감정을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걸 다 케어할 수는 없고 특히 5가지에 조금 집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강의에서는. 첫 번째가 appreciation이고 두 번째가 affiliation, 세 번째가 role, status 그리고 autonomy예요. 그 중에서 appreciation과 이제 statu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appreciation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상을 할 때 만약에 상대방에게 appreciation을 하면서 만약에 협상을 시작을 하시면은 그 협상 분위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장인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에서 appreciation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테스트에 의하면은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이 한 15분간 대화를 하도록 하면은 15분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그 결혼이 10년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appreci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과 이제 협상을 하시거나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의 업무나 아니면 상대방의 뭐 커리어든 이렇게 appreciation을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협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스타투스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롤을 부여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6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많이 안 걸거나 나한테 질문을 많이 안 해서 내가 발언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은 나에게 굉장히 낮은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스스로 정하는 스타투스가 있지만 상대방들이 나에게 정하는 스타투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나에게 낮은 스타투스를 부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그 여러분의 스타투스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그 협상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한테 발언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언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 협상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협상을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갈등이 생길 때예요, 여러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부르는 대로 다 된다면 그거는 협상이 아니죠. 협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AI로 풀지 않고 언어로 푸는 거예요. 말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푸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이제 그런 워딩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이러고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고 하지만 뭐 나는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요. 우리의 공통점은 이런 거고 우리는 지금 함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을 푸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배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여전히 갈등을 풀 때는 언어로 푼다는 거, 말로 한다는 거. 그래서 언어나 이런 말이 아직도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요즘에는 AI로도 이제 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AI가 가르치는 협상 수업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이 말로 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통해서 갈등을 풀고 협상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1대1 협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1대1 협상은 되게 쉬운 협상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만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협상은 이제 6명 이상, 8명 또는 10명이 참여하는 협상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우선 내 편이 누군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편이랑 먼저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미팅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6명이면 내 편은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럼 내 편이랑 따로 나가서 1대1 미팅을 하시고 그 전략을 짜시고 만약에 뭐 가격 협상을 할 거면은 우리는 이 가격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 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런 전략을 미리 짜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과 100% 똑같은 이익을, 똑같은 관심과 똑같은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리 파트너여도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파트너랑 앉으셔도 그 사람이 완전 왕처럼 그 리드를 하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사람이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그러니까 내 파트너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숨은 의도는 뭐지? 나와 이런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만의 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6명이서 협상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파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만약에 매각이다. 665밀리짜리 매각이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IT 특허를 원할 거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전체를 사는 걸 원할 거예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이제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랑 상대방이 원하는 거랑 같은 사람이랑 딜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6명이서 이제 협상을 할 때는 갑자기 4명이서 팀이 돼서 이제 테이블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되게 불리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하고 그리고 그래도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상대방을 그러니까 경쟁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경쟁자처럼 생각을 하면은 윈윈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 굉장히 재밌었던 롤플레이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서로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눈을 감고 이제 팔씨름을 하는 거예요. 팔씨름을 하는 건데 이기는 쪽이 1밀리언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감고 하기 때문에 서로 전략을 말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눈을 감고 팔씨름을 하고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이제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팀들은 5에서 6밀리언밖에 못 벌었어요. 근데 한 팀은 80밀리언을 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80밀리언을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팔씨름을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10번을 계속 이렇게 이기게 해준 거예요, 상대방은. 그리고 그럼 상대방은 그 다른 쪽으로 10번을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10번, 다른 번에 10번,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번에 80밀리언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경쟁자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협력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협상 다시 조금 돌아가자면은 상대방이 가격을 알고 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떤 버젯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을 때는 내가 가격을 먼저 얘기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버젯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은 그냥 먼저 들으셔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카 딜러들은 차를 팔 때 처음부터 가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객이 오면은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어디에 일하시죠? 뭐 하버드 교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버드 교수님이시면 연봉이 높겠다라는 그런 이제 판단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고 좋은 협상가는 말도 잘하지만 듣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협상을 할 때는 듣기를 먼저 하시기를 많이 추천드리고 그래서 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일 동안 수업에서 제일 여전히 그래도 많이 깨닫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AI 시대인데도 세계 각 전문가들은 협상을 배운다는 거, 언어와 관련된 스킬을 배운다는 거, 소프트 스킬을 배운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AI 툴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언어는 유효하고 언어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어려운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진짜 언어 공부에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그걸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협상을 통해서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수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일이 뭘까? 가장 비싼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건 협상이나 PT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랑 언어를 결합해서 언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얻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또는 마케팅, 언어 또는 법률, 언어 또는 협상, 그러니까 언어 공부랑 항상 뭔가 하나를 페어링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언어 공부, 나는 끝까지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협상, PT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 스페이스 캠퍼스 제공하는 강의에서는 이런 PT나 뭐 협상 전략들도 많이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트레이너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패스트 캠퍼스의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패스트 캠퍼스 강의 링크는 이 유튜브 라이브 그 바디에 링크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수강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로 전 세계에서 엘리트들이 왔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그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왔고, 정보기관에서도 많이 왔는데, 그 정보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은 이 수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도 3-4개씩 알고 있고 그리고 나라도 한 나라에서 오래 살지 않고 유럽 친구들은 한국가에서 한 4-5년 살다가 연봉이 더 높은 나라로 계속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계시지 말고 언어를 배워서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 나가서 그렇게 연봉이 높은 나라로 계속 이직을 하면서도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되게 좁아져요. 커리어도 좁아지고 시야도 좁아지고 세상은 되게 넓고 경쟁자도 되게 많고 해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고위급 인사들이 공부하는 게 뭔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공부하는 것만 보시면은 그냥 계속 실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임원급이 공부하는 게 뭐지? 정말 해외 엘리트들이 공부하는 게 뭐지? 그런 거를 계속 관심 있어 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상은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교수님께서 협상을 한 문장으로 이제 그 정의하신 게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negotiation is the art of letting other people having their way.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더 중요하지만
나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협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이고 이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책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주로 영어권 책이긴 한데 책도 너무너무 많고 이거랑 관련된 교육도 되게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협상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심화 이제 과정도 신청을 해놨고 이게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보스턴까지 가는 게 사실 되게 좀 비싸긴 했어요. 과정이 비싸고 숙박비도 비싸긴 한데 온라인 과정 되게 많고 MIT에도 이 과정이 있고 하버드에도 이 과정이 있고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기본은 언어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어를 한두 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벌써 26분이 지났네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날 줄 몰랐는데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제가 뒤에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더 길게 하지는 못하고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뭐 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배트캠퍼스 스페인어 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배트캠퍼스 강의에 대해서도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 있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채팅창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지금 질문하시기가 그러시면은 오픈 카톡 창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픈 카톡 창에도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음, 그 라이트맨님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협상 소프트 스킬 다시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 지금의 AI 시대에 무슨 공부를 할까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자기 전문 분야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전문 분야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자신의 전문 분야는 하나 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10년, 20년 들어야 하는 자신의 전문 분야가 하나가 뭐 마케팅일 수도 있고 법률일 수도 있고 스포츠일 수도 있고 뭐 IT일 수도 있고 그런 전문 분야가 하나 또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런 전문 분야를 하나 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를 선택하셔야 돼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하나가 더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I 툴까지 배우셔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지금 AI 시대에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왜 전문성을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해외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너의 엑스퍼티스가 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버드에서 한 30번을 받았어요. 너의 엑스퍼티스가 뭐야?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전문 분야가 어떤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케팅해. 그것도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마케팅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너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 나는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전문가야. 난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를 굉장히 파고드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 분야 플러스 언어 플러스 AI 툴 이런 식으로 적어도 세 가지 무기는 있으셔야지 이 AI 시대에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문 분야는 완전히 그 전문 분야의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투자하셔서 그 전문 분야의 끝이 어딘지 아셔야 되고 그 전문 분야의 끝까지 완전히 가셔야 되는 거를 목표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해외 전문가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전문가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와 페어링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법률이 좋아요. 법률과 또는 스포츠 또는 마케팅 이 세 가지가 스페인어와 페어링하기 좋고 거기에 소프트 스킬들이 이제 협상, 설득, PT, 연설, 심리학 이런 소프트 스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와 전문성 소프트 스킬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패스캠퍼스 강의는 청취자의 스페인어 수준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패스캠퍼스는 초급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가장 차별적인 거는 초급부터 전문 분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께서는 저희 강의를 굉장히 전문적이라고
워딩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직접 취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연설문을 듣고 취합하고 직접 일을 하면서 취합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초급자에서 전문가 수준까지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제 스페인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 가지 조건 잘 들었습니다. AIC도 통역도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언어에 포함한다고 보시나요? 통역도 저는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통역도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혹시 통대생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하신 분이 통역대학원에서는 우리가 8가지 정도 분야를 공부하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에너지, 법률, 과학 한 7, 8가지를 공부를 해요. 근데 통역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고 전문성이 되려면 통역에서도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너지 전문 통역사, AI 뭐 IT 전문 통역사, 법률 전문 통역사 또는 뭐 이런 장관 정치인들 전문 통역사, 또 의학 영어 뭐 통역사 전문 분야를 정하셔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통역도 요즘에는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도 통역은 유효해요. 저도 통대를 나왔고요. 저는 챗GPT가 막 나오던 해에 통역대학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고위급 레벨에서는 여전히 통역사를 써요. AI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 잘하셔야 돼요. 그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통역사로 살아남을 수 있고 번역사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문성, 제가 이 하버드에서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 이 키워드, 전문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해외 친구들은 전문성을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언어, 소프트 스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역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선배님께서 단톡에 올려주신 링크 보고 오게 된 통대 후배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통대 후배시군요. 네, 잘 들어오셨어요. 네, 통대는 총통대 잘 들어가셨고 통대 나오시면은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역사만 될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통대에서 배운 스킬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대 나오셔서 난 통역사만 될 거야 또는 번역사만 될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짓지 마시고 그리고 한국에서만 활동하지 마시고 세계로 나가셔서 그 해외 그 전문가들과 경쟁하시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에서 놀 수 있어요. 통대를 나오시면. 그래서 통역사만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더 크게 가지셔도 됩니다.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협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나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배운 게 되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전달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페인어와 그 결합하기 좋은 게 마케팅 법률과 스포츠예요. 스포츠. 왜냐면은 이제 제 후배들 중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전공하고 통대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축구나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럼 중간에서 뭐 선수 뭐 매니지먼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와 스페인어가 그 결합하기 좋은 거고 특히 법률과 스페인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통대 교수님들도 항상 로스쿨을 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통대를 나오셨으면은 로스쿨을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2년 더 투자하셔야 되지만 우리나라에 스페인어 하면서 법률 지식 갖고 있는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스페인어가 바탕이 돼야 되겠고, 그 이제 고급스러운 스페인어 하셔야겠죠. 근데 스페인어 법률의 이 컨비네이션이 되게 좋은 컨비네이션이고,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국제 어떤 분쟁이나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 막 수조 원짜리 뭐 원전 프로젝트가 중남미 있거나 아니면 그럴 때 중간에서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활동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스케일의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스쿨도 고민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스페인에서는 로스쿨을 갈 수가 없는 게 스페인은 학부부터 법률 학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석사를 로스쿨을 가시려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려면 이제 한국 로스쿨에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스페인에서 활동하시려면은 스페인에서는 학부부터 법률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좀 알아봤는데 학부에서 법률을 그러니까 필요하더라고요. 학부부터. 네. 그리고 스페인어와 또 매칭하기 좋은 거는 익스피리언스 마케팅도 있어요. 마케팅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해외 전시. 예를 들면은 제가 했던 분야거든요. 이제 저는 익스피리언스 마케팅 전문가이고 이제 스페인어 전문가예요. 근데 해외 전시 같은 것도 스페인권이나 중남미권에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외국어를 많이 하면은 이제 해외 대규모 전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언어와 결합하기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또 많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언어는 뭐 모든 분야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언어와 결합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를 찾으셔야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언어를 결합하시는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언어만 하지는 말자. 언어만 해서는 안 돼요. 아, 제가 스페인 통대는 다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통대는 한국에서 나오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한국어를 배우셔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해외에서 통대를 다니고 싶으시지만, 프랑스 통대가 전 통대가 좋다고 들었고요. 스페인 통대는 저는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리고 한국에 있는 통대도 워낙에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많으시고, 그리고 한국어도 잘하셔야 되니까 한국에서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무기가 한국어니까, 한국어와 이제 스페인어가 무기니까 한국에서 다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대 커리큘럼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다니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이제 스페인에 가셔서 뭔가 더 추가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전문 분야를 택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통들 나오시고 스페인에서 다른 전문 분야를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금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뭐 다른 거를 공부하셔야지 똑같은 통대를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일단은 4시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더 시간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궁금하신 거 뭐 아무거나 좋아요. 여러분들 진로 상담도 좋고 뭐 협상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사실 배운 게 너무 많은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다 전달을 못 드리겠어 가지고 근데 이 과정도 되게 추천드려요. 하버드의 그리고 그 협상 수업도 되게 추천드리고 아무튼 근데 이 수업도 제가 영어를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어를 하니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언어를 하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많은 기회가 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한 분야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상을 세 가지 언어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스페인어로 할 수 있는 협상 전문가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해요. 언어의 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지금 모든 사람들이 AI만 바라보고 있고 언어 학과들이 많이 폐쇄가 되고 있고 언어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언어는 이제 챗GPT가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언어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세계로 정말 뻗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일단 45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만 더 있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45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하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중에서 저한테 친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검사 친구예요. 브라질에 있는 검사인데 이 친구는 10년 걸릴 시험을 3년 만에 이제 통과한 굉장히 엘리트예요, 브라질에서. 근데 이 친구의 프로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석사 학위가 4개예요. 석사 학위가 4개이고 지금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예요. 그리고 포할 줄 알고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제는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대요. 저를 만나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석사 4개, 박사학위 하려고 하고 이제 검사이고 막 언어 3가지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굉장히 그 프로필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가 기본이라는 거, 언어를 3개, 4개는 한다는 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특히 유럽 친구들이 언어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4가지 언어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유럽 연합에서 막 움직이는 거죠. 연봉이 높은 대로 그냥 자유롭게 막 이직하고 그냥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되게 자신감도 많고 언어를 많이 하니까 네. 네, 일단 뭐 질문은 더 없는 것 같고 한 4분 정도 있다가 종료하도록. 그리고 저희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질문 못 하신 분들은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네네. 저 어디 안 가요. 어, 일단 통대에서는 통대 공부만 하세요. 네, 통대에서는 왜냐면 저는 졸업시험 한 번 합격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창업을 하긴 했는데, 통대 졸업시험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통대 다닐 때는 통대만 다니시고, 최대한 성적 장학금 받으시고, 성적을 아주 좋게 받아서 졸업하시는 게, 뭐, 과 소속으로 졸업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협상이나 이런 거는 졸업하시고 공부하셔도 돼요. 네. 지금은 통대에서 가장 높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되게 어려워요. 졸업시험. 빡세요. 굉장히 빡세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서희님이 질문이 또 있다고 하셨는데, 대신에 그 통대 지금 1학년 1학기를 끝나신 분들은 여름방학 때는 책을 많이 읽기 추천드려요. 네. 왜냐하면 통대에서는 아시다시피 경제나 에너지 분야 같은 분야들이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배경 지식 공부를 그 여름방학 때 하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네. 통대 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과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중하셔서 일단 통대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그리고 성적 장학금도 저는 2번 받았어요. 통대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게 좋은 나중에 뭐 어디 이력서를 내거나 그럴 때 성적표도 이제 보니까 최대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통대 다닐 때는 통대만 집중하세요. 나중에 공부할 시간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근데 통대생이시면은 지금 뭐 스페인어과 하신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어과 하시면은 제 강의가 스페인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통대 다니면서 단어표는 5,000개를 모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시간을 단축해 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스페인어과 통대생이시면은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은 공부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실 거예요. 조서희 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협상에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음, 어,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상이든 어떤 대화든 항상 상대방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들은 상대방의 의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잘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또 팁은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업과 만약에 딜을 하신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제품을 뭐 판매할 거다, 제품을 살 거다.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좋은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야지. 근데 정보를 많이 가지려면은 많이 들어야 하고, 그래야지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네. 배경 지식이 많이 있으면 질문도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통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워렌 버핏 아시죠? 그 세계에서 거의 제일 부자이신 분이, 저는 그분은 한 20대 때부터 팔로우하고 있고, 그분의 자서전도 읽었어요. 거의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실 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 아시죠? 그분이 그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려라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시면 직장이든 어떤 협상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이고 외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혹시 조서희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원하시는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아, 한영과시군요. 한영과 시험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뭐 거의 50%도 합격 못하고 막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나중에 졸업하시면은 이력에 한 번에 졸업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눈 팔지 마시고 통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희님은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혹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게? 아, 더 있으세요? 아, 네. 더 있으시면은 하셔도 됩니다, 질문.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스페인으로 비행을 가요. 이제 스페인으로 이제 아주 영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라이브 자리를 좀 자주 마련하려고 해요. 원래는 패스 캠퍼스에서는 그냥 1년에 4번 정도로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주제가 정말 좋으면 라이브를 하고, 만약에 좀 가벼운 주제면은 줌 미팅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제가 이런 공지는 저희 오픈 카톡창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저희 오픈 카톡창에 가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라이브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가입하시면은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제 공지사항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인 가서 뭐 딜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이럴 때 또 배운 스킬들도 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 스페인 생활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좋은 표현들이 있으면은 또 한 번은 또 표현들만 가르쳐 드리는 그런 라이브도 할 예정이고, 다양한 주제로 라이브를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는 라이브 주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또 라이브도 준비해 볼게요. 뭔가 여러분과 저도 더 소통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저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원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고 싶고, 정말로. 저는 46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막 대학생들 보면은 막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로 세계에서 이제 놀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 협상 같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캐주얼 만남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파악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어, 협상 같은 공식적인 자리 외에도 사전 조사를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캐주얼 만남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파악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질문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파악하는 팁?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파악하는 팁?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직접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들은 건데,
에콰도르와 페루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상대방이 하고 싶은, 그냥 간단해요.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냥 직설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 협상 자리든 아니면 사적인 자리든, 이거는 제가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페루와 에콰도르 대통령을 그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 대통령에게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자리였고, 그때 1995년도 페루와 에콰도르 사이에 뭐 지역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95년도라서 자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는 거예요. 에콰도르 대통령과 페루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 에콰도르 대통령이 페루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하버드 교수님께 조언을 구한 거예요. 에콰도르 대통령이. 나 페루 대통령 만나러 가, 후지모리 대통령이었어요. 나 후지모리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나 무슨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돼, 대화를? 그래서 하버드 교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를 그 첫 번째 그 제안하신 게,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후지모리 대통령은 나는 이 지역의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는 레벨에 상관없이 뭐 대통령을 만나든 장관을 만나든 뭐 CEO를 만나든 이 협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 매각을 하고 싶으신 거냐? 뭐 부동산만 사고 싶으신 거냐? IT 특허만 사고 싶으신 거냐? 원하는 게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방법은 뭐냐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 후지모리 대통령이 8년 더 경력이 많았어요. 대통령 경력이.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 두 번째는 대통령으로서 경력이 더 많으시니까 조언을 좀 구한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원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는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간단해요. 그거의 협상 자리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적인 자리든 원하는 게 뭐야? 그거는 직접 물어봐야지.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답을 안 해요. 네, 왜냐면 상대방은 자기 의중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버드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라. 네.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협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상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정보를 숨기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롤플레이를 통해서 한 건데, 비냐드, 이제 와이너리를 이제 구매하는 그런 롤플레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다 준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100%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제3자가 있는 거예요. 협상 자리에. 제3자가 나머지 50%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뒤통수 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협상 자리에서. 그래서 그 협상을 할 때 진짜 사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 회사의 CEO가 맞는 건지, 이 사람이 나한테 판매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소유가 맞는 건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게 다 사실이 맞는 건지, 혹시 제3자는 없는 건지, 내가 알지 못한 제3자는 없는 건지, 나 뒤통수 맞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롤플레이가 되게 좋았어요. 저한테도. 이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또 딜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딜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책도 많고, 그래서 책도 많이 읽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저희 오픈 카톡장에 책 몇 권 올려드릴게요. 영어이긴 한데 오디오북이거든요. 저희 하버드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에요. 근데 협상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오디오 링크도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촬영 있어서 오늘이나 월요일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책은. 그래서 책도 읽으시면서 좀 협상의 세계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매력에 빠졌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분야가. 너무 매력적인 분야인 것 같고,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메리트 있고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뭐, 저는 뭐 제 얘기를 다니면서도 협상을 맨날 하긴 했지만 이런 하버드 대학교에서 롤플레이를 했던 그런 협상 연습 문제들이 너무 재밌었고 그 진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665 밀리언짜리 회사를 매각하는 롤플레이가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되게 희열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협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는 팁에는 심리학도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협상과 함께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은 심리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협상책이랑 심리학 책도 뭐 설득의 심리학 같은 그 기본적인 심리학 책들이 있거든요. 그 설득의 심리학도 거의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읽었고 뭐 작년에도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래서 심리학도 같이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협상 자리에서나 이럴 때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정은 되게 많은데 5가지만 생각을 하시라고. 그 모든 감정을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도 그렇고 나의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5가지 정도 감정만 케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질문이 더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3분 남았는데, 네. 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통대 다니시는 분들 통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언어 공부하셔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요. 뒤처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앞서가는 거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고급 언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격증에만 제발 자격증 공부에만 만족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언어 공부하시면서 자격증만 보고 이제 언어 공부 그만하시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큰 프로젝트 할 수가 없어요. 되게 고급적이고 전문적인 스페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고급적이고 전문적인 스페인 하시려면은 제 강의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높이 세우셔야 돼요. 완전 전문가가 되겠다. 이 스페인어 끝판왕까지 가겠다. 스페인어 끝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스페인을 공부하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세우시고 제발 자격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똑똑한 분들이시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오늘 라이브의 키워드는 전문성이에요, 여러분. 그 전문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고 언어도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근데 전문성이라는 키워드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 더 뾰족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기를 되게 뾰족하게 만드셔야 돼요. 굉장히 저는 20년 살았어요, 스페인에서. 근데 제가 왜 통대를 왜 갔겠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20년 살았고, 스페인에서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에서 석사가 이미 있어요. 저는 석사가 2개예요. 근데 제가 왜 통대를 갔겠어요? 저는 스페인어라는 무기를 더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통대를 갔고, 그리고 한국 문학 번역을 해서도 2년을 공부했어요.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제 스페인어라는 무기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 AI 시대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키워드 2개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과 뾰족함이에요. 전문성을 아주 뾰족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많이 들은 북토크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강조하는 키워드예요. 뾰족함. 여러분들 무기를 뾰족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라이브는 이제 1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에서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대 졸업 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업을 또 들으신 건가요? 아, 저는 한국문학번역원은 직장 다닐 때 들었어요. 네. 저는 자기계발 20대 때부터 자기계발을 해왔고, 자기계발을 멈춘 적이 없는데, 아, 제1기획을 다니면서, 한국문학번역을 다녔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하루에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제1기획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했고, 그리고 웹툰 번역, 소설 번역, 영화 번역, 3가지 번역을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소설 번역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있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네.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은 추천드려요. 왜냐면 무료예요, 여기는.
시험만 통과하시면은 1년 동안 무료로 다닐 수 있고요. 교수진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스페인어 교수님은 한강 작품을 다 번역하신 교수님이세요. 문학번역원에 계시는 스페인어 교수님은 그래서 너무 추천드리고 소설 번역은 1년짜리 과정이고 웹툰이랑 영화는 아마 6개월일 거예요, 과정이. 제가 들었을 땐 3개월인데 지금은 6개월로 늘었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6개월 들었고 제1기획에서 1년 반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2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한국문학번역을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이고 과제하는 데는 3시간이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시간만 투자하시면 한국문학번역에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문학번역은 시험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통대 졸업하시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도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계속 커리어 응원하고요. 저희 오픈 카톡창도 들어오셔서 평소에도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돼요. 오픈 카톡방은 일단 패스캠퍼스 링크는 이 라이브 아래에 바로 링크가 있고요. 오픈 카톡방 링크는 제 유튜브 채널 그 프로필에 있어요, 링크가. 그래서 오픈 카톡방에서도 얼마든지 질문하시면은 제가 정성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요 정도로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